네, 반갑습니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오늘도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승과 토마토 시스템 오늘 제가 장중에 텔레그램 통해서 모두 좀 체크를 드렸고 수익이 무난히 나 주었습니다. 보시면 9.6%까지 토마토 시스템은 1승 같은 경우는 10%까지 수익률이 확인되었는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유튜브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 그리고 아무래도 장중에는 제가 촬영을 할 수가 없고 저도 시장을 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제가 시장 특이사항이라던가 이렇게 1승이나 뭐 토마토 시스템과 같이 좀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무료로 제 뷰를 다 공유 드리면서 잡아드리고 있는 공간이니까 아무 조건과 제약이 없습니다. 네, 무료로 진행되니까 상단에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통해서 무료로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당일 당일 좀 챙겨갈 수 있는 주식 정보들도 좀 무료로 챙겨 받으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찬란한 토크 종목인 한화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 특히나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시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하나비전을 왜 체크를 드리냐? 제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와 HBM 이거를 지금 사이에 두고서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제가 한미반도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 결국에 2017년에 듀얼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공동 개발을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TC 본더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하이닉스가 바로바로 수주를 가져가 주면서 상당히 그 공생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삼성의 반도체 영업이익을 추월했죠. 그 정도로 이렇게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 수혜가 자연스레 한미반도체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진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 흐름이 매우 두텁고 견고했었어요. 그런데 HBM 시장이 확대되고 물량 공급이 좀 늘어나야 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를 좀 비롯해서 추가적인 이런 공급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C 본더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하나세미텍 이전에는 이게 하나정밀기계였습니다. 하나정밀기계 기계 볼 수 있는데 하나정밀기계에서는 TC 본더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더 쪽이 사실 좀 더 가깝죠. 물론 TC 본더 쪽도 일을 하고는 있는데 개발은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본더로 좀 차별성을 두겠다라는 좀 흐름이 좀 강한 시점입니다. HBM 밸류체인 함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더 TC 본더든 하이브리드 본더든 이게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D램을 이렇게 쌓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이에 이 쌓아가는데 이걸 적층이라고 하죠. 이렇게 적층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압착을 시킬 것인가 이 압착하는 과정의 장비를 본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TC 본더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그래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면서 매출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TC 본더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이제 뭐 HBM뿐만이 아니라 뭐 HBM이 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삼성을 비롯해서 인텔 역시도 마이크론 역시도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처럼 TC 본더 시장 역시도 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뛰어드는 그런 열기가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세미텍, 하나 정밀기계인데 이제부터 하나 세미텍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3회 변경됐으니까. 하나 세미텍이 SK 하이닉스로 물밑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한번 정리를 드렸었는데 하나 세미텍이 SK 하이닉스로 물밑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의 본더 장비와 관련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현재
TC 본더를 마이크론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에다가 진짜로 실제로 줄을 대버릴 가능성도 이렇게 되면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바 있죠. 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한미반도체가 좀 시세가 나올 때 하나정밀기계 당시 관련주로 볼 수 있었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모회사인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급등이 나오고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급등이 나올 때 반대로 한미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화랑을 띠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반기 낸드라든가 디램 가격의 회복이 다시 한번 예견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TC 본더 시장 지배력 쟁탈전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TC 본더 시장에 대한 좀 주목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시점인 거죠. 자 보면 TC 본더는 HBM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BM을 쌓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HBM 경쟁을 펼치고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 모두 자체 TC 본더는 없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2017년 SK 하이닉스와 협업을 해서 TC 본더를 공동 개발한 바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성장할 때마다 한미반도체의 성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수주를 좀 따냈기 때문에 삼성을 제외하고는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 정밀 기계가 어찌되었든 만약에 SK 하이닉스에 수주를 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한미반도체도 뭐 딴 주머니를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그 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TC본더 지배력 수성의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하나세미텍, 당시 하나정밀기계입니다. 자사 TC본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중앙지법에 특허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미반도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TC본더의 주요 부품인 모듈 관련 두 건으로 알려졌다. 항상 이런 특허 관련 소송은 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세미텍 관계자는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하기 위해 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것을 뺏겼다고 주장을 담은 소송이라며 이는 TC본더 경쟁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제품도 아니고 당일 패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뭐 공방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 하나세미텍 역시도 현재 SK하이닉스의 TC본더 관련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하나세미텍이 만약 SK하이닉스의 TC본더를 공급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한미반도체 입장 좀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GPU 독점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1이고 이거를 좀 자체적으로 좀 생산하기가 좀 어렵고 경쟁력을 뛰어넘기 어렵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TC 본도로 그대로 밀고 보시면 돼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자체 TC 본도 생산 안 된다라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측면에서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TC 본더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하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세미텍이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꽉 잡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하나세미텍, 하나그룹이 갑자기 SK 하이닉스에 물을 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점을 고려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세미텍을 보는데 하나비전을 그럼 왜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은 션즈는 하나비전과 하나정밀기계를 100% 자회사로 두며 하나비전 안송훈 대표가 이사회장 일정을 경험한다. 이런 내용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하나비전과 하나정밀기계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요게 포인트였어요. 요게 왜 포인트였냐라고 한다면 하나정밀기계, 그러니까 지금 하나세미텍이잖아요. 하나정밀기계가 당시에 상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정밀기계가 그 TC 본더 시장에 진출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무리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 내에 좀 뜨거운 감자였죠. 그래서 당시 하나정밀기계가 TC 본더 이벤트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었는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였어요. 왜냐?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로 상장되어 있는 수혜성이 이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그때 당시에 이런 한미반도체와 이런 상하 우위가
상당히 시소 게임으로 좀 강하게 자리 잡혔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그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어떻게 됐어요? 사명 변경됐죠, 지금. 자, 요 내용까지 보시면 돼요. 자, 올해 1월 2일입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하나 비전으로 새 출발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이번 합병에 따라 하나비전은 자체 시큐리티 사업과 함께 하나 정밀 기계와 기계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해외 법인들을 100% 자회사로 둔 통합법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죠. 자, 하나비전이 통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통합법인 체제가 되면서 주요 계열사인 하나정밀기계의 반도체 장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나정밀기계는 HBM 제조에 필수인 첨단 후공정 장비인 TC 본도와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본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퀄 테스트에 대한 결과는 결국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통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납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통과가 되었다.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세미텍이, 그러니까 하나정밀기계죠. 하나세미텍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세미텍은 상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하나세미텍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던 모회사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봐야 되는데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하나비전을 합병하면서 하나비전으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하나비전 산하의 하나정밀 기계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하고 있는 시큐리티 사업이 같이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혜가 하나비전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이런 하나그룹주들이 자회사의 이런 지분을 좀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과열로 들어섰는데도 수급이 쭉쭉쭉 뻗어나갈 정도로 시장에 대한 인식이 특히나 눈에 띌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반도체 하반기 디램이라던가 낸드 이런 가격 회복 전망, 그리고 TC 본도에 대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합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비전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신규 상장 패턴 관련해서도 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왔죠. 자, 요 구간을 최후 대응으로 보시고요. 여기 구간 내에 진입가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까지 이 박스 구간 내에서까지는 충분히 움직임이 좀 변동성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켜볼 만한 자리라는 겁니다. 만약 이 구간이 탈하고 나서 여기까지 10% 정도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지금 보셔야 돼요. 신규 상장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동성이 1, 2%가 아니라 1, 20%씩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를 지금 하방으로 이 박스 내에서 매매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매수를 해가신다고 보셔야 되고 여기 구간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1차 매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마저 이탈된다 그러면 2차 매도 즉 전량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박스 내에서만 변동성을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분할 매수로 모아 가셔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이 구간 내에서 분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평단가가 이 위에서 형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하고 나서 이 구간을 신규 상장 패턴에 따라서 지지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가져가셔야 될 자리라는 거죠. 지금 거래대금도 올라오고 있고 하나에 대한 이런 대형 그룹주들에 대한 시선이 매우 뜨거워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비전 앞서 말씀드린 본더 시장의 경쟁 체제로 인해서 충분히 한번 집중을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이라던가 뭐 상세한 내용을 좀 텍스트로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측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이렇게 체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은 왜 하나비전을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내일 하루도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찬란한 토크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